평상시에 표현을 잘하니까 전진 씨는 왠지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6년을 활동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공연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시차 적응이란. 나는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가기 전에 너무 행복했는데 막상 딱 가니까 몸이 진짜 안 움직일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자신도 싫고 미안함과 내 자신에 대한 짜증과 화와 이게 막 며칠 동안 계속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호텔에서 저보다 훨씬 잘 잤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각오로만 안 되는 몸의 체력을 남자들은 느끼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 예전에는 나 운동? 마음 먹으면 나 바로 해버려. 나 그냥 바로 하잖아. 6시에 일어나. 일주일 만에 볶음 만들어봐라. 일주일에 만들어버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마음이 안 먹어지는 나이가 와요. 맞아. 먹어도 안 되는. 이제 마음을 먹으면 다 하는데 마음이 안 먹어져. 그 결심을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몸이 끌려가는 때가 온다고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야, 내가 이 여자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맞아. 진짜. 그러면 나 자신을 그냥 야, 너 이런 식으로 너 진짜 2m. 진짜 막 못난 놈이야. 진짜 나 못났다, 내가 진짜. 근데 갑자기 이걸 방향을 확 꺾어서 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호흡 고르는데 2-3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거는 우리 보통의 경우들도 그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잘해주는 건 잘하는데 거절은 잘 못하는. 어려서 거절을 많이 당하면 그럼 내가 거절할 때 이 안에 있는 거랑 약간 곱하기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욱. 근데 부모가 자녀를 가장 많이 거절하는 게 뭐냐면요. 친밀한 환경을 주지 않는 게 자녀가 부모를 에게서부터 거절당하는 느낌이래요. 왜? 이 아이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어요? 두 사람의 친밀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 아빠가 엄마한테 농담도 해. 엄마는 자기는 왜 이렇게 웃겨. 이러는 걸 보고 자란 아이하고 아빠가 이렇게 웃기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하지 마. 오빠, 나이를 먹을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어. 듣기 싫어. 나니까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성격 알잖아.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성격 자체가 그래,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알았어? 와. 마지막에 방울뱀 소리 나고. 자, 그 광경을 아이가 다 봤어요. 그럼 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어떻게 자리 잡겠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계속 친밀해. 그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계속 무언으로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애인 줄 알아? 엄마 아빠 사이 보면 알겠지? 그거는 말로 해서 너 소중한 사람이야.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너 기억해? 너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 너 소중하게 났어? 알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 엄마가 아빠 이렇게 속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발라줘 이러면 똑같다. 근데 이제 애가 그걸 보면 이게 뭐야 이러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환영받게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에는 좀 이게 나도 거절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러면 이제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참게 돼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 3가지로 되더라고요.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뒤에 와? 뒤에 가는 게 뭐가 잘못됐나? 알았어. 앞에서 2m 갈게. 오. 왜? 옆으로 가면 되나? 그러니까 그때 아내 되시는 분은 왜 신혼여행 와서 말투를 저렇게 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또 이거 또 못난 인간이네 진짜. 맞아. 진짜 잘해주려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맞아. 근데 얘기하면 됐는데 얘기 안 한 그걸로. 그래서 갑자기 폭발한다. 전혀 다른 데에서. 그리고 두 번째, 싱크홀처럼 어느 날 쑥 꺼져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냥 밑으로 푹 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약간 연기처럼 온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그냥 스며들어서 지하수처럼 도대체 찾기도 어려워요. 내가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이 스며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아주 조금씩 대면하는 거를 실험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아주 조금씩 건강한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거든요. 거부는 존재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거고 거절은 상황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몸이 좀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우리 미술 보러 왔고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내가 그거 막 계획한 거 다 아는데 나 근데 그거 초치기가 너무 미안하네. 내가 조금 지금 힘든 상황이어서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좀 못해줄 상황이거든. 그럼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 사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분도 오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 기다릴 수 있어.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걸 좀 하거든요. 짐 같이 지자. 나 혼자 지긴 버겁다. 자기도 등발 있잖아. 같이 지자. 오히려 이러는 집이 더 그래 좀 줘. 나도 질 수 있어. 근데 어쩌면 전희 씨는 그걸 전혀 안 하려고 하는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자기는 내 옆에만 있어줘.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날 떠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내 인생에 드물게 온 기회인데 이 사람이 떠나면 난 어떻게 살지? 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있자. 같이 하자. 같이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응? 같이 하면 좋잖아.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전부 다 할게. 내 곁에만 있어줘.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렸을 때 이제 엄마의 사랑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빠는 사실 그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서 제가 그거를 좀 대신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 안에 너무 좋은 사랑도 있고 너무 고마움도 있고 너무 좋은 애정도 다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건강하게 가려면 지금 전진이라는 어른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 전진이 있다면 이 사랑의 마중물을 받아서 이 아이를 조금씩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물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잘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울려고 할 때 울지 마, 울지 마. 이런 일로 울면 세상 울릴 천지야. 아니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쏙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아이가. 감싸줘야 돼. 네, 그럼 나중에 그 아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는 혹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찾아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결혼을 질문을 하면 친구랑 결혼하십시오. 친구는 동갑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란 누구냐? 나의 짐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했거든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네, 저 사람 앞에서 모습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그랬는데 어깨에 짐이 있네? 아, 힘들어, 저런 짐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보통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어깨에 짐이 있네? 저 짐을 내가 지고 싶어. 그러면 친구죠. 그리고 친구 관계가 오래가지 연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인은 그런 거잖아요. 뭐 오빠 나 이뻐 막 이렇게 호르몬 나올 때 그러면 그러면 이뻐 막 이렇게. 이거 연인. 부부 돼봐요. 여보 나 이뻐. 말 똑바로 해. 말 똑바로 해. 혓바닥을 그냥 확 그냥. 선생님도 결혼하실 때 아내분. 방금 자객이었어. 방금 선생님 저격하려고. 말 조심해야겠네. 방금 타이밍 위험. 사람이 물어야 할 말이 있고 묻지 말아야 할 말이. 말 조심을 해야겠어. 예? 기도하고 마칠까요? 강력해요. 질투주의보 남편입니다.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시집을 와서 18년째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까지 3년째 치료 중인데요. 기분 전환으로 1년에 한 번씩 좋아하는 가수 성시경 콘서트를 갑니다. 그런데 성시경 콘서트 간다는데 왜 가수 욕을 하며 질투를 하는지 제 근처에 남자가 있는 꼴도 못 보고요. 애도 아니고 10대 연인도 아니고 40대 20년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창옥쌤이 제대로 정신교육 좀 시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약간 성시경 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손사래를 치시는. 그럼 성시경 씨는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되게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게 다들 정말 오해를 하시는데 진짜 멋있어요. 어떤 욕심이 내게 생겨서 항상 멀찍이 뒤에 숨어서. 그럼 남편분이 성시경 씨 질투를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막 질투가 나고 예민해지던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와이프랑 아들이랑 딸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나이스. 근데 와이프는 최근에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성시경 콘서트만 가면 사랑하는 성시경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사랑해요 성시경 그거죠? 예. 근데 분위기가 너무 업이 돼서 그래 가는데 나한테 또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질투가 되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이 혹시 연예인 말고 다른 분도 좀 질투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내분? 그냥 아들한테 한 번씩 그냥 조금? 아들한테 질투를 해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빠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귀엽게 막 이렇게 뭐 뽀뽀도 하고 막 이름은 잘 안 부르고 오빠 하거든요. 아들 호칭이 오빠예요? 네,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아기 때 이제 말 배울 때 오빠라고 불러야 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냥 아직까지 그냥 애칭으로 오빠 하는데 동생이 따라하니까. 한 번씩 아들 씻고 놓으면 그 아들 엉덩이 때려요. 탁 때려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옷 벗고 놓으면 꼴보기 싫어서 막 쳐다보고. 또 뭐 팬티까지 입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팬티 입혀달라는 겁니까? 그럼 남편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남편분은 좋아하는 연예인 없으세요? 저 아이유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 아이유 좋아합니다. 아이유 좋아합니다. 아이유 좋아합니다. 자기도 있으면서 각자 한 번씩 있네 뭐. 근데 결혼 몇 년 차시죠? 18년 됐습니다. 올해 연수가 안 좋네요. 18년이. 하필이면 올해가 18회란 말입니까?
근데 저는 되게 보기가 좋은 게 모든 이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질투가 액션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 대한 리액션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아내에 대한 애정인 거죠.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런 남편 많지 않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한테 자기야 날 좀 사랑해줘.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이런 사람 솔직히 많나요? 오히려 이런 남자는 많겠죠. 자기야 나한테 좀 예의 있게 말해줘. 나한테 말을 좀 그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자분들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인사. 애정을 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애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저는 아내분들이 다른 남자의 칭찬을 남편 앞에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뭐 김창옥 강사님 알아? 그러면 그 남자는 김창옥의 강연을 잘 안 들어요. 왜? 님을 붙였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남자가 많아요. 자기야 김창옥 알아? 김창옥? 강사. 자기야 이거 나 한번 들어볼래? 그냥 똥 쌀 때 들어 자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듣는 줄 아세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 보통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남편 앞에서 다른 남성을 막 칭찬하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남자는 벌써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뭐 그 가수 말하는 거야? 먹을 텐데? 가수가 맨날 먹긴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른 남자 칭찬을 남편 앞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려서나 성장 과정에서 엄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으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덜 받지 않았을까. 제 때가 그 IMF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좀 떨어져 계셨거든요. 그때 선생님은 몇 학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고2. 고2 때.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가 한 애기들 3살, 4살 돼서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한 1년, 2년 왕래를 좀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조금 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애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뭐 떨어져 있는 아빠가 안 되어야겠다.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비단 연인으로서만의 사랑,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았을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근데 나 그걸 너무 못 받았어. 내가 너무 결핍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야. 더 친절하게, 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제공하는 거야.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사귀었는데 걔네 자취방에 메코하고 그 요구르트 하고 알타인 우유하고 비닐봉지에 사다가 이렇게 껴놨어요. 수험생이니까 먹고 뇌 잘 돌아가라고. 근데 결국 그 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 친구가 헤어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오빠, 내가 언제 오빠한테 잘해달라고 그랬어요? 날 기다려달라고 그랬지? 근데 오빠는 왜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잘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삐지고 말 안 하고 찾아오길 기다리고 찾아가면 더 기어쳐 들어가고. 오빠는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게 뭔 말이지? 갖다 바친 코가 몇 병인데? 나처럼 이런 로맨틱 가이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받고 싶어. 나한테 이렇게 섬세하게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결핍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목말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좀 원한다는 건 되게 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끔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부부라고 생각하면 부부는 너무 자기니까 냉정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제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지냐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또래 비슷한 시기에 그 남자. 근데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렵고 상황이 조금 더 곤란한 그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전 아버지하고의 이해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기도 하지만 남편도 누군가의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일찍 결핍당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